자, 교재 371페이지 보면 건축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건축법 목차 보면 1장 청농, 2장 건축물의 건축, 3장 건축물 유지관리, 4장이 대지도로, 5장이 구조조절 설비, 6장이 지역지역의 건축물, 7장이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같이 법을 갖다 하나하나 법 공부할 때는 그 목차가 중요합니다. 목차가 중요하는데 목차를 알아야 흐름을 아니까. 근데 건축법은 목차 전혀 필요 없습니다. 건축법은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분리됩니다. 하나하나 다 분리되니까 쉽게 생각해서 각계격파해야지 이거는 연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차 몰라도 큰 상관 없습니다. 바로 봐보세요. 372페이지. 목차 필요가 없고 1번 건축법 목적 중요성 없습니다. 2번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서 이제 적용 대상물 해가지고 건축법은 적용 대상물은 건축물, 대지, 설비, 일정한 공작물이다. 첫 번째 건축법은 무엇에다 적용할 건가 해가지고 건축법은 첫 번째 먼저 건축법에 읽어봅시다.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법의 적용 범위 그러면 첫 번째 무엇에다 대상물입니다. 무엇에다 적용할 거냐. 두 번째 그 무엇에다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세 번째 어디서 이런 구분해요. 그러니까 대상물 그러면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건축물에다. 건축물이 건축자는 대지에다. 그리고 옹벽 등 일정한 공작물에다. 또 건축 설비에다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건축 행위를 했을 때. 두 번째 대수 행위. 세 번째 용도 변경 행위. 네 번째 리모델링. 이런 행위 어디서 그러면 모든 법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효력을 미치는데 전국에 적용하는데 이게 다 이 두 가지 구분해 가지고 건축법의 전 규정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이 있고 건축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문제가 나오면 뭐 이런 체계 잡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 뭡니까? 대지가 뭡니까? 공작 뭐고? 뭐 설비가 뭐고? 하나하나 구분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하나씩 해결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다. 건축물 미리 말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곽, 포인트는 곽입니다. 곽.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데 대통령령은 따로 적용한 게 없습니다. 먼저 건축물이라 일단은 개념이 이런 얘기요. 건축물이라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그 말은 자 이렇게 지금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제작했다, 만들었다.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든 모든 걸 보고 우리가 공작물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모든 공작물인데 그 중에서 이러면 일부 됩니다. 일부만 따로 빼가지고 건축물이라고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게 건축물이냐 그러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사람이 만들어놨어요. 만든 게 전부 다 공작물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전부 다 만든 공작물인데 그 중에서 얘는 지붕하고 기둥이 있다. 지붕하고 벽이 있다. 이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이것들을 우리가 건축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과를 갖다 왜 주의하냐. 옛날엔 과를 갖다 이나 써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문제 낸 적이 있으니까 지붕과 기둥입니다.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이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건축물이고 이에 딸린 시설 그러면 뭐 생각하냐. 대문이나 담장 생각해야 돼요. 대문이나 담장이 저 혼자 있다 그러면 공작물인데 건축물하고 함께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건축물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든 모든 건 공작물인데 굳이 건축물이 이렇게 따로 분리할 필요 있을까? 전부 다 공작물인데 건축물을 따로 분리한 것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을 받고 건축물이 아닌 나머지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하지 말되. 그러니까 건축물인가 아닌가는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건축물이면은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첫 번째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가 이에 부속되는 시설, 부속이니까 딸린 시설, 대문이나 담장입니다. 두 번째 지하 또는 고에 공점 설치하는 그 말은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공작물이니까 건축법 적용 안 하는데 거기에다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부분은 건축물을 보고 건축법 적용한다 이 뜻이고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정해놓은 게 없어요. 무시하면 돼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말하는 땅은 간단하게 우리가 땅, 토지 아닙니까? 토지가 땅인데 건축법에서 말하는 토지는 뭡니까 하면 대지죠. 건축법은 뭐 하니까? 건축하는 땅이니까 대지고 이 토지를 갖다가 농지법에서 바라보면 그때는 농사 짓는 땅, 농지 이런 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건축법이니까 건축법상 대지란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입니다.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는 하나의 대지란가? 그러니까 대지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대지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건축물이 건축되는 범위 어디서 어디가 하나의 대지냐 그러면 원칙 보게 되면 원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대원칙은 하나의 대지가 이겁니다. 원칙은 이렇게 해가지고 필지가 몇 개 필지가 있냐면 6개 필지가 있다 그러면 이 한 필지가 건축법은 하나의 대지다 이 얘기입니다. 한 필지에다 이러고 건물 지을 거니까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라는 얘기요. 원칙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입니다. 근데 다만 해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이렇게 한 필지가 하나의 도시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필지가 4개 있다 그러면 필지가 4개면 당연히 대지도 4개인데 건축물이 이렇게 짓는 게 있어요. 4개 필지에다 걸쳐가지고 합병은 안 하고 필지는 4개입니다. 4개 필지에다 걸쳐서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면 4개 필지를 그냥 더해가지고 하나의 대지를 한다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고 또는 이렇게 필지가 하나 있으면 전부가 하나의 대지인데 한 필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일부 이렇게 하면 일부죠.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대지에 관한 사항이고 3번 지하층. 근데 지하층은 중요합니다. 지하층이다. 건축물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되는 걸 지하층이랍니다. 이렇게 바닥이 땅보다는 밑에 있습니다. 자, 바닥이 이렇게 2개 층이 있다. 2개 층 이렇게 바닥 슬라브 두께가 있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가 지표 이렇게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바닥이 이게 바닥이죠. 바닥이 땅보다 밑에 있어야죠.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그러면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층건 이게 바닥 구조체 윗면이고 여기는 바닥 구조체 아랫면이요. 윗면에서 여기는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입니다. 윗면 이렇게 윗면에서 윗면까지 이 높이를 보고 우리가 층고 그럽니다. 층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우리는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절반 잠기면 거기서부터 지하층입니다. 절반이 잠겨라. 함정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에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걸 함졌습니다. 최고 높이가 최저 높이가 최고 높이가 최저 높이가 그러면 안 되고 층 높이의 2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 함정 쓰니까 암기 좀 해야 됩니다. 4번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 털추 계단 얘도 은근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해야 돼요.
주요 구조부는 건물의 골조, 뼈대입니다. 뼈대 부분이 주요 구조부요. 그래서 내력뼈, 힘받는 병이죠. 내력뼈, 기둥, 바닥, 포 그러면 기둥을 연결해서 잡고 있는 게 포입니다. 포. 그리고 지붕틀, 주, 계단. 그 6가지가 주요 구조입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 암기 좀 해야 되고 거기까지가 대상물이고 두 번째 대상행위죠. 자, 건축법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리모델링도 있는데 리모델링은 건축하고 대수선을 갖다 짬뽕하면 리모델링이 되니까 따로 안 썼다 얘기고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과 대수의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 용도 변경이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적용 대상 행위가 기본 2문제입니다. 2문제. 자,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매년 나옵니다. 매년 시험 문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를 건축이라고 합니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또는 기존 건물이 철거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게 건축 중에서 신축입니다.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짓는 것도 신축이고 증축이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즉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합니다. 좌우지가 면적이든 층수든 높이든 증가시키면 증축이고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포인트가 철거입니다.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정정 규모입니다. 정정 규모 안에서 다시 짓는 것. 철거하고 정정 규모 이하.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서 멸실된 경우, 포인트가 멸실입니다.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서 정정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하는 것. 또 정정 규모 범위 안에서 이전입니다. 이전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전 그럽니다. 그래서 건축은 시험 문제는 매년 나오지만 틀리라고 내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맞추라. 문제를 매년 냅니다. 이전이란 이렇게 지금 하나의 대지에 이렇게 건축물에 주요 구조부 그러면 내력벽,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주계단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에서 그대로 옮기는 거 이게 이전인데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옮기면 이전이 안 됩니다. 다른 대지로 가도 이전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A 대지에 이라고 건축물 있습니다. A 대지에 있는 건물 갖다가 B 대지로 이렇게 C 대지로 옮겨봅니다. B 대지에다 이러고 옮겼다. 근데 B 대지에는 아무것도 없다. C 대지로 옮기는데 C 대지에는 기존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얘가 이렇게 옮겨온다. 이 2가지 볼 수 있어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이전이지만 해체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대지로 갔다. 다른 대지로 갔는데 다른 대지에 건축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지에서 보면은 이거는 신축이 되고 있는데 또 옮겨왔다. 이런 복잡해져요.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게 뭐고 옮겨온 게 뭐냐 따라 가지고 얘는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증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지로 가게 되면 신축이나 증축은 될지언정 이전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전은 포인트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요 구조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개축하고 재축이 그런 사이인데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는데 개축하고 재축의 차이점은 뭐냐? 개축은 건축주가 자기 건물 스스로 건축주가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하고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그러니까 철거냐 멸실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대지 안에서 정전 규모 이하입니다. 이하면 같거나 작거나 이런 얘기요. 얘도 정전 규모 이하입니다. 같거나 작거나. 철거하고 정전 규모 이하면 개축이고 멸실되고 정전 규모 이하면 재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공통점은 이하가 되는데 이하가 아니고 만일에 초과했다. 더 크게 했다. 초과해서 할 수 있으니까
초과해서 했다 그러면 철거 멸실되는 부분이 전부였는가 일부였는가 따라가지고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초과 그러면 신축이 될 것이고 일부 철거 일부 멸실 초과 그러면 증축이 됩니다. 즉 초과가 되면 신축이나 증축이 되지 개축 재축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의 대지에 자 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다.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2층만 철거하고 일부죠. 일부 2층만 철거하고 2층만 철거했다 그러면 그대로 1층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똑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2층 지었다. 철거죠. 철거하고 2층 지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개축입니다. 개축. 여기 지금 1층, 2층은 다 이렇게 다 철거하고 이제는 다 철거. 전부 철거. 전부 철거하고 1층을 지었다. 개축입니다. 2층을 지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층, 2층 지어도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개축이 돼요. 개축. 전부를 철거하든 일부를 철거하든 정정규모 이하로만 하게 되면 같거나 작게 그렇게만 하게 되면 그거는 범위가 개축인데 이게 초과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1층, 2층 건물인데 자 이렇게 1층, 2층이다. 2층 부분만 철거하고 그러면 일부 철거하고 1층이라고 남아있네요.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층을 더 옮기면 이럴 수 있으니까 2층, 3층 만들면 이거는 증축이 됐다는 얘기고 이거를 갖다가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1층, 2층 있는데 전부 철거하고 이렇게 1층, 2층, 1, 2, 3 이때는 신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철거하고 정전보다 크게 그러면 증축, 전부 철거하고 정전보다 크게 그러면 신축. 그러니까 개축이 되려면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정전규모 이하. 재축은 철거라는 대신에 멸실 이러고 쓰면 재축이 되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증축인데 증축.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면적이든 높이든 층수를 증가시키면 증축이니까 뭐 증축은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한 층을 더 지었다 이것도 증축이고 옆에 또 하나를 더 지었다 이것도 증축이고 이런 얘기고 신축입니다. 건물이 없는 데에 처음 짓는 거 신축. 부속이 있는데 주대를 짓는 것도 신축이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하면 되는데요. 부속이 있는데 주대를 짓는 것도 신축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의 대지에 기존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데 새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 기존의 건물이 있는데 그 대지에다 새로 건물을 더 지었다. 이거는 뭡니까 묻게 되면 이거는 그냥 증축입니다. 증축. 그 대지에서 건축물의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증축인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있는 게 뭐가 있고 새로 짓는 게 뭐를 새로 짓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데다가 새로 짓는 게 주된 건물 지었다. 이것은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 됩니다. 신축. 반대로 주된 건물이 있는데 부속을 지었다. 그럼 이것은 증축이 됩니다. 증축. 주된이 있는데 주된을 지었다. 증축입니다. 부속이 있는데 부속을 지었다. 그거는 증축입니다. 증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는데 또 지으면 증축인데 단 이것만 신축으로 본다. 있는데 또 지으면 증축인데 단지 부속이 있는 데다가 주된을 짓는 거 그것만 신축을 본다. 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10제곱미터인 창고가 있는 대지에 50제곱미터인 주택을 새로 짓는 행위는 뭔가? 이것은 신축이 돼야 됩니다. 부속이 있는데 주택을 지었으니까 신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면 돼요. 신축, 건물이 없는 데지에 처음 짓는다.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부속이 있는데 주택을 짓는 거 그것은 신축이다.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제 2번 대수서입니다. 대수서는 글자 큰 수서입니다.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서.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한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거기다 신경 써야 돼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말은 건축에 못 미치는,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선이 대수선인데 1번부터 9번까지 쫙 나오는데 1번 내력벽 증설해체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기둥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볼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지붕틀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방화벽, 방화구역엔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미관지근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을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다세대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건축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를 증설, 해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을 하는데 일단은 대수선이 나오면 개념은 4가지입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 4가지를 넣고 우리가 대수선이요. 읽어봤더니 증설, 그 다음에 해체, 그 다음에 수선, 변경 이 4가지가 대수선인데 증설, 해체는 끝까지 읽어봐도 증설, 해체는 숫자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증설, 해체가 나오면 무조건 대수선이다 이런 얘기고 수선, 변경이 나오면 이제 수선, 변경이 나오면 수치가 있냐 없냐 수치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야죠. 수치가 있는 게 내력벽이죠.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외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숫자가 둘 다 3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다인 거고. 두 번째, 기둥을 3개 이상, 볼을 3개 이상, 지붕틀을 3개 이상. 그런 전부 다 3개 그러니까 함량 쓸 내용이 아닙니다. 숫자가 없는 거 그러면 숫자가 없는 거 그 부분을 좀 잘 잡아야 돼. 숫자가 없는 거. 방화벽은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이란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니까 아무리 작더라도 방화는 손만 대면 대수선이고 계단도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니까 계단도 손만 대면 대수선이고 7번 주로 7번이 답이 되는데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어디서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이 미관지구에서 하면 대수선이고 미관지구가 아니면 대수선이 아니다. 우리가 용도 지구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이겠죠. 경미, 그 다음에 거시계, 그 다음에 거치, 그 다음에 방방특이 했어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지원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방제, 방화, 특정용도 제한. 거기에서 예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하면 대수선. 경관지구, 방화지구 그런 게 나오면 대수선이 안 돼요. 미관지구 안에서 있을 때만 대수선.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이나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것 또한 대수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작년에 올해 처음 신설했죠.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로나 외벽 마감재로 증설해체. 저기 해운대하고 의정부에서 아파트 외벽이 불나는 거 봤죠. 이 외벽이 불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로 증설해체하거나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입니다. 숫자는 30 아니면 3개니까 숫자 가지고 함정 써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5번, 6번, 7번, 8번이 문제입니다. 숫자가 없는데 숫자를 툭 둡니다. 방화벽 면적 10제곱미터의 수선 변경 10이 아니고 30이네 이러면 안 되죠. 방화, 계단, 경계벽 그것은 숫자가 없어요. 손만 대면 무조건 대수선.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은 미관지구 안에서만 대수선. 잘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과 대수선은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데 틀린 만큼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문제부터 할 때 몇 번 연습하면 충분히 다 됩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먼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인데 건축물의 용도는 일단 우리나라 땅 종류는 21가지고 건축물 종류는 28가지다. 그런 기본 상식입니다. 땅은 21가지, 건축물은 28가지인데
자, 보면은 1번이 단독주택, 2번이 공동주택인데 읽을 때는 1번, 2번 그러지 말고 호자 붙이면 호, 1호, 2호, 3호, 4호. 그래서 28호. 평소에 호를 붙여야 문제 풀기가 쉬워요. 그래서 크게 28가지 있으면 28가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어봐야 되고 이거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먼저 1번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 4가지면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주택 분류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주택 분류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건축법에서 안 나오고 이게 주택법. 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법 가서 주택의 분류가 나오고 주택법에서 안 나오면 공법이 아닌 학교론 가서 나오고 학교론에서 안 나오면 중개 실무에서 나오더라도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주택의 개념은 반드시 잡습니다. 공법 나오든 개론 나오든 실무 나오든 주택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주택은 크게 2가지. 시험 문제는 나오지만 이것은 건축법에 있으니까 공법에서 해결해야 돼요. 단독주택이 있고 2번째 공동주택인데 4가지입니다. 단독주택에는 다시 단독주택, 2번째 다중주택, 3번째 다가구주택, 4번째 공간. 공동주택에는 다시 아파트가 있고 2번째 연립주택, 3번째 다세주택, 4번째 기숙사 4가지인데요. 처음에 나온 것은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니까 이 5개만 암기하면 됩니다. 다중주택 그러면 층수를 하면 3층 이하고 연면적이 330, 3층 이하, 연면적 330이야.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계층 이하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面積 합계가 660 이하이고 660 이하고 그리고 19세대입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거. 공동주택에는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하고 다세대는 둘 다 4계층 이하인데 차이점은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을 하고 660 이하면 다세대랍니다. 숫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다중주택은 3층 그래고 3층, 계층인데 층이 뭐고 계층이 뭔가 시험에 안 묻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단지 층하고 계층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자 이게 몇 층이냐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이니까 이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하면 4층짜리 건축물입니다. 자 4층은 주거용 씁니다. 3층은 업무용 쓰고 2층은 주거용 쓰고 1층은 판매용 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게 지금 4층하고 2층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2계층 그럽니다.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이고 주거용 사용된 것은 2계층. 자, 한 층 바닥면積 100입니다. 100 그러면 얘는 지금 연면적이 330이야. 한 동 주거용 사용되는 부분에 바닥면적인데 연면적이란 하나, 둘, 셋, 넷 다 더합니다. 다 더한 거. 연면적은 400제곱미터인데 이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는 2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똑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얘는 3층이고 3계층, 5계층 그러는데 연면적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똑같은 개념을 하는데 함정은 뭐 층이니 계층이니 이게 아니고 단순 숫자니까 숫자 못 쓰면 숫자. 그래서 숫자를 암기해야 돼요. 숫자. 그래서 다중 그러면 중 3입니다. 중 3. 3층이야 330이야. 다가구는 3계층 660이야 19세대야. 다중만. 이 다중하고 다가구에서 얘만 잘 잡으면 나머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상식적이니까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고 연립 둘 다 4계층 이하인데 어느 게 크냐? 연립이 크다. 660 초과하면 연립이고 이하면 다세대니까
이건 헷갈릴 일 없는데 얘만 줄 보니까 다중하고 다가구 두 개만 구분 잘하면 됩니다. 다중 그러면 중3, 3 해가지고 3층 이하 330 이하다. 다가구는 3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다.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고 연립은 4계층 이하이고 660 초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 여기에서 지금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게 지금 자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하나의 건축물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1층, 2층, 3층인데 3층 소유자가 누구냐 봤더니 갑입니다. 2층 소유자가 누구냐 등기부 등본 봤더니 갑입니다. 1층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이랬을 때 얘가 단독이냐 공동이냐 또 똑같은 1층, 2층, 3층자인데 3층 소유자, 2층 소유자, 1층 소유자 따로따로 구분 안 해놓고 그냥 이 건축물 소유자는 갑이다.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러면 얘는 구분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분 등기가 안 되니까 이것은 뭐라고 이것은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는 게는 단독이 되는데 얘는 구분해서 등기했으니까 소유권이 3개가 돼요. 필요하면 갑이 2층만 을에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 3개가 되니까 얘는 한마디로 공동입니다. 공동. 단독은 1개란 얘기고 공동은 2개 이상이다. 뭐가요? 그러면 소유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분 등기가 되냐 안 되냐. 구분 등기 된다 그러면 공동이고 구분 등기 안 된다 그러면 단독. 소유권 수요. 소유권이 하나냐 둘이 이상이냐 그 차이점이고 3번 보면 일종 근성입니다. 근린 그러면 이웃하는 가까운 데 있는 생활시설, 가까운 데 있는 생활시설인데 가번 보면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 의약품 쭉 가게 되면 그 뒤에 소매점이죠. 소매점 주권하죠. 소매점인데 쭉 가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되면 그 바다민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예요. 1000제곱미터 미만. 소매점 바다민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성이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뭘까?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기면 7번에 판매 나옵니다. 판매. 7번에 판매. 도매시장, 소매시장, 다번에 상점에서 상점 1번. 3호가 일종 근성입니다. 감옥이 소매점이에요. 소매점. 감옥이 해당 용도에서 일종 근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 잘 봐야 돼요. 지금은 소매점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소매점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이다 이러고 나오고 소매점이 일종에서 제외하면 판매시설 지금 이러고 나옵니다. 1000초가 이러고 안 나오고 일종이 아니면 판매. 375페이지 맨 위에 나번 봐요. 나번. 휴게음식점 두 번째. 자,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휴게음식점이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이고 또 휴게음식점이 300 이상이라 안 그러고 일종에서 제외되면 그때는 2종 근생입니다. 일종에서 제외되면 2종 근생에 아번 보면 있어요. 아번. 4호 2종 근생에 가봐요.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해가지고 바닥면적계가 500 미만인 거. 극장입니다. 극장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이고 이제 극장이 500 이상 안 그러고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겨보면 5번입니다. 5번 문화집회 5번 문화집회 4번 공연장 나왔죠. 극장이 2종에서 제외되면 뭐라 나왔습니까 하면 문화집회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슨 분석해야 되냐 그러면
숫자 가지고 절대 함정 안 씁니다. 여기서는 숫자는 주택만 숫자 쓰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가지고 문제가 내면 소매점이 나오면 소매점이 일종에서 나오냐 판매에서 나오냐 이걸 봐야 돼요. 소매점을 먼저 일종이 잡았냐 판매가 잡았냐 개념을 일종에서 먼저 1000 미만이면은 뭐고 일종이고 일종이 아니면 판매를 했으니까 소매점의 개념을 일종이 잡았지 판매가 잡은 거 아니야.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일종에서 나오지 판매에서는 안 나온다 얘기입니다. 휴게 음식점이 300 미만이면 일종이고 일종이 아니면 2종 그랬으니까 휴게 음식점이 일종에서 나오지 2종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극장이 500 미만이면 2종이고 2종이 아니면 문화집회니까 극장이 시험에 나오면 2종에서 나오지 문화집회에서는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잡았는가 이걸 봐야 돼. 어디서 개념을 잡았는가. 숫자는 시험장 가면 숫자는 알아서 맞춰서 줍니다. 맞춰서. 극장 해가지고 700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나와요. 극장 300 이런 식으로 나와도. 그러니까 지금 소매점이 1000 미만 일종근생이니까 소매점 400 이렇게 나와도 소매점 1500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숫자는 신경 쓰지도 말고 숫자는 주택만 신경 쓰고 나머지 내용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잡아야 되는데 먼저 일종근생 보면 다시요. 이제 3호 일종근생. 일종근생에서 가번 보면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 등 일용품 판매는 소매점. 그러면 일종근생의 소매점을 체크해야 돼. 잘 나오니까. 소매점 체크하고. 잘 나오는 것들. 나번 휴견시점. 1권은 보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번 이영어, 미영어, 목욕장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라번 의원, 치과인, 한의원, 침술원, 적군원, 조선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시설. 의원은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와요. 의원 그러면 일종근생 가장 잘 나와요. 탁구장, 체육도장 나온 적 없어요. 4번 지역자치단서,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공소, 관공서가 1000 미만이면 일종근생이니까 그냥 관공서는 일종근생. 관공서 잡아놓고 마을회관 체크하고 마을 공동작업소, 공동건포장,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체크하고 마을회관과 공중화장실은 간혹 나오니까 일종근생. 변전서 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온 것들 일종근생에서는 소매점, 그리고 의원,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주로 그것들이 나옵니다. 이종근생 가서 보면 공연장 아니 나온 적 없습니다. 정교집회장 나온 적 없어요. 자동차 영업소 나온 적 없고 서점 없고 청포판매소 없고 사진관 표기점 나온 적 없고 청소년 게임업소 마찬가지 휴게원점 마찬가지. 4번 일반음식점 가장 잘 나온 게 의원이고 두 번째가 일반음식점 아주 잘 나와요. 일반음식점. 그리고 참고로 일반음식점 그러면 술집을 생각해야지 식당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 음식점은 술집 규제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차에 장의사 동물병원 잘 나온 게 기억해야 되고 장의사 동물병원은 이종근생. 학원인데 가로 안에 지문이 가로 안에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이종근생이 아닙니다. 그냥 학원 그러면 이종근생인데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학원과 무도학원은 이종이 아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 기워 뭐 중요하지 않고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업소가 간혹 나옵니다. 중개업소는 이종근생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잡아야 돼요. 다중생활시설. 옛날 말로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지금은 다중생활시설 잡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조업소, 수리점,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나온 적이 없고 더의 단란주점 체크해야 되고 잘 나와요. 그리고 너의 안마실소, 너리현장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종에서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이 이종에는 꽤나 많아요. 이종 다시 보게 되면 이종에서 다시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일반 회점이 있고 장의사 동물병원이 있고
학원에서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이종근생이 아니다. 이게 좀 필요하고 넘겨보면 중개사무소가 2종이 있고 다중생활시설 2종이고 단란주점 2종이고 안마실서 놀이현장도 2종이다. 주로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5번 문화집회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이 있는데 맨 밑에 마번 동물원 식물원입니다. 동물원 식물원이 문화집회지 한 장 넘기면 21번 보세요. 21번입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해가지고 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축사, 가축시설, 덧축장, 덕외장, 작물배회사, 정묘배양시설, 화초 분재 등의 온실. 그러면서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에서 비슷한 것 해가지고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거기다 주의하죠. 동물원과 식물원은 주 용도가 와서 보고 가라는 얘기지 관람이지 주 용도가 관람이지 동물 사육하고 식물 재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원과 식물원은 문화집회지 동식물 관련이 아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다시 앞으로 와서 6번 종교시설 일거는 보되 나온 적 없습니다. 판매시설은 시장만 잡으면 시장 덤에든 소매든 덤의 시장 소매든 좌우지간 시장은 판매 운수는 봐봐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러면 한 장을 쫙 넘기면 18번에 창고시설에 다 보게 되면 물류터미널 이게 있으니까 물류터미널은 화물터미널이니까 다시 8번 운수 와가지고 운수는 뭘 생각하느냐 화물 운송하지 말고 사람 운송수단이 운수다. 사람 운송수단. 그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버스고 철도, 공항, 항만, 물류터미널 화물이 나오면 안 되니까 사람 운송수단이 운수다. 기억해 주고요. 의료시설의 병원은 출제 잘 됩니다. 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자우지간 간판이 병원 그럼 의료입니다. 병원 그럼 의료인데 아까 했듯이 동물병원 그러면 이종건생이에요. 동물병원 이종건생 의원 일종건생 세 개 구분하는 거요. 의원 일종건생 동물병원 이종건생 그냥 간판이 병원 그러면 의료시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연구가 있고 교육연구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노유자도 뭐 일거는 보다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수련시설에서는 다 보게 되면 유수 호스텔이 종종 나옵니다. 유수 호스텔은 수련. 숙박도 아니고 수련입니다. 운동시설 나온 적 없고 업무시설에서는 가본 보면서 관공서 규모가 큰 것들은 업무고 관공서 작은 것들은 일종근생입니다. 그러면서 나번 일반 업무시설의 이 오피스텔 잡아 오피스텔은 업무입니다. 주택도 아니고 숙박도 아니고 오피스텔은 업무다 그 알아놓고요. 15호 숙박시설 뭐 일거는 보되 아직 나온 적 없어요. 16호 위락시설 보면 위락시설은 나번 유흥주점 걔가 나오고 나번 보게 되면 무도학원이 나오고 아까 학원 그러면 이종근생인데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그랬죠. 무도학원은 위락입니다. 그리고 마번 카지노도 위락입니다. 세 개 잡아야 돼요. 유흥주점 그리고 무도학원 카지노 위락입니다. 공장 읽어보되 출제는 없고 창고 나온 적 없지만 물류터미널을 줘야 돼요. 물류터미널 그냥 물류 옛날에는 화물이었는데 화물터미널 지금은 물류터미널 얘는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는 가번 주유소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읽어보면 답니다. 이건 전부 다 위험물입니다. 위험. 자동차 관련은 출제된 적이 없는데 그 4번 보면 운전학원, 정비학원.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뭐만 주의하면 되는가?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고 문화집회다 그게 주의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걔도 나온 적 없어요. 부담 없이 읽어만 보세요.
교정군사도 나온 적 없고, 방송통신 출제한 적 없고, 발전도 나온 적 없고, 묘지 관련도 나온 적이 없고, 관광휴게에서는 야외 음악당하고 야외 극장 두 개가 곧잘 나와요.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은 관광휴게입니다. 그리고 28번 장례식장인데, 장례식장은 이게 의료시설에 부수되는 것은 제외를 했으니까 장례식장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종합병원 지하에 있으면은 의료가 됩니다. 의료. 종합병원 지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병원하고 딸려 있는 것들은 의료시설. 나홀로, 장례식장에 나홀로 있다. 너 혼자 있는 것들. 나홀로 있는 것, 그것은 그냥 장례식장.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용도는 28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시험 보기 위해서 읽어야 되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자꾸 안 읽으면 나중에 중계를 할 수 없어요. 중계. 그래서 반드시 시간 날 때 읽어보고 체킹했던 거를 좀 더 주의 있게 읽고요. 이렇게 해서 건축물 종류가 크게 28호까지 있다라는 거 알고, 그리고 이제 밑에 가게 되면 건축물 시설군 28개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28개 상호가 이제 움직이는 게 그게 이제 용도 변경이 됩니다. 용도 변경. 그러면 28가지를 밑에 박스 보게 되면, 자, 시설군 해서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 2번 산업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 시설군, 근생시설군, 주거업무, 그 밖에 이 순서가 시험 문제면 순서가. 그러니까 일단 첫 글자 따서 자, 산, 전문, 영교, 근주기 순서를 잡아야 돼요. 순서 찾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허가받고 내려가면 신고한다, 이걸 해야 되니까. 그 지금 9개 시설군에다가 방금 전에 읽어봤던 28가지를 전부 다 그때는 끼워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용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28가지 먼저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8개 몇 번 읽어보고 명칭이라도 알아야 끼워 넣을 거니까 28가지 자꾸 읽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8가지를 9개로 다시 나눕시다. 그러면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하고, 자에는 뭐가 있냐? 자동차 관련이니까 자동차 관련 하나밖에 없고, 산업시설군, 산업 그러면 공장입니다. 공장, 굴뚝, 매형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공장과 유사한 걸 전부 다 미려야 되는데, 공장과 유사한 게 뭐가 있는가? 좀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무섭고 시끄럽고 이걸 전부 다 미뤄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8가지를 몇 번이고 읽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끼워 넣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용도 변경 시설금 보고 이제 용도 변경 허가냐 신고냐 이거 해야 되니까, 일단 오늘 집에 가시게 되면은 이 28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런 상태에서 다음 주 가게 되면 자산 전문 영교 근적이 쫙 써놓고 안 보고 이거 붙여줘야 돼. 옆에 안 보고 옆에 오른쪽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위락은 어디에 있냐 이걸 붙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용도 변경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